네, MHB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위인베스트 김진만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들 매수세가 미약하게나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다는 것도 좀 고무적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은 제법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지금 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 보니까 바이오가 여전히 좀 주도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 삼성전자가 전저점을 한번 깼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반도체가 살짝 밀렸고요. 그러면서 이 주도 섹터 중에 하나에서는 바이오들을 다 같이 좀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시장에서 돈이 돌고 돌다가 결국 이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다시금 좀 바이오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 매크로 단에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선거는 11월 5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는 기존의 주도 섹터였었던 바이오 쪽으로 좀 더 머니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시장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부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하루아침에 이런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또 실적 시즌도 대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아마 대거 시작되는 것 같은데. 네. 예. 일단 제일 중요하죠. 이번 주에 하이닉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었고, 그다음 실적 가이던스가 꽤나 올랐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HBM 매출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HBM 매출이 당분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쪽에서 과연 그 파이를 다 가져가서 얼만큼의 멀티플을 받느냐가 향후 반도체, 즉 AI 반도체가 어느 정도까지 주가를 오래 유지를 하는지 포인트를 좀 잘 잡기 좀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눈높이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이크로 시총과 1위 싸움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이닉스가 더 올라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 발표 이전에 20만 원의 주가를 넘어가는지 매물대를 돌파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테슬라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향방을 분명히 가릅니다.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지만 그럼에도 테슬라와 2차 전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난번 실적 때 정말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낮아진 지금 주가 상황인 만큼 이게 만약에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면 2차 전지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그다음에 2차 전지 보유자분들까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점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24일이 변곡점이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장안의 화제거리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마영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오늘 장안에서 어떤 화제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화제는 바로 음원 음반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술게임을 노래로 만든 건데요. 함께 공개된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하루 만에 5천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이에 음원주가 상승률 최상단에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는 2%대로 출발을 했고요. 10시와 11시경에 가장 강하게 오르면서 4%대를 뚫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3%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3.4%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로 두산 로보틱스 짚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두산 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을 재추진키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산 밥켓 지분과 관련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에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벌써 2시 기준으로 거래량 350만 주를 돌파했고요. 올해 기준 거래량 탑10 안에 들 정도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3거래일째 계속 들어오는 덕분에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10시 반경에는 19%대까지 오르면서 7만 8천 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12시까지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고점 대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시 들어서 조금은 반등에 나서면서 9.2%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제는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호재성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중국의 금리 인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한 점, 또 방산 부분의 계절적 성수기가 찾아온 점, 또 북한 파병으로 국내 방산주가 부각되는 점 등 상승의 트리거로 작용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장 방산업종 강도 오후가 되면서 다시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0.9%로 개장하면서 일단은 빨간불을 켜긴 했는데요. 1% 밑에서 움직이던 9시 때와 달리 수급이 좀 붙으면서 10시부터 지금까지 중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시 기준으로는 1.4% 오름세 보여줍니다.
마지막 화제는 고려해연입니다. 법원이 고려해연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한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오늘 고려해연의 주가는 그냥 롤러코스터 그 자체인데요. 자세히 함께 좀 살펴보시죠. 장 초반 7%대까지 밀리면서 76만 원 초반까지 주저앉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오늘 51주 신고가 경신에 성공하면서 이 시각 현재 고점 부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시 기준으로도 탄력이 꺾이지 않으면서 밑골이 달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6.4%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안의 화제 이마영이었습니다. 네, 금감원 압박에 무산됐던 이 두산 로보틱스로의 이 밥캣 편입 다시 재추진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뭐 이사회가 열린다라고 하던데 에너빌리티 주식을 100주 정도 보유한 주주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존 방안대로라면 로보틱스 주식을 3.1주 정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방안에서는 4주 정도로 한 30% 정도 인상이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합병 비율이 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글쎄요, 전 여전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두산 대주주분들께서 역시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여전히 뭐 올해 상반기 매출 250억에 영업이익 손실이 150억입니다. 전 세계 협동 로봇 순위 4위에서 5위권이고요. 근데 시가총액 5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결국은 하다못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결국 두산 밥캣이었다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것을 상장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이 제동을 거는 것도 당연히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합병 비율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좀 더 줄게라는 어떤 이런 것뿐이지 네. 이것을 가지고서 뭐 만족을 시켜서 이것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어떤 그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금감원의 판단이 또 먼저 중요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안 걸지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시장의 밸류업을 지지를 하는 한 개인으로서 이번 합병안을 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의 어떤 판단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병까지는 안 가고 그러니까 신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아래에다가 이제 그 밥캣을 넣은 다음에 그 신설 법인을 이제 로보틱스랑 합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렇게 두겠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지분 1% 밥캣을 매수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낮을수록 앞서 우리 김성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일가에 좀 유리한 구조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밥캣이 굉장히 저평가가 심하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열심히 좀 해라. 그리고 합병은 아예 앞으로 안 하겠다. 포기한다라고 다음 달 15일까지 명시를 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산 밥캣의 주가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인다고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금감원 눈치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주들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밥캣 주주분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서 언젠간 하긴 하겠구나. 지금은 일단은 뭐 대피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갖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밥캣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창 좋을 때가 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이제 보릿고개가 왔었을 때 주가가 또 빠질까봐 또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그냥 해서 마무리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오를 수가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주가의 상방을 또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일단 네. 밥캣의 주가는 어찌 됐던 간에 저평가 구간이 맞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합병을 아예 철회를 했었을 경우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네. 애매하게 또 이제 또 합병은 기존대로 변경된 안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주가 상방도 제한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사실 되게 진짜 두산 그룹주들 보시게 되면은 주식 가지고 장난을 정말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냄새를 정말 잘 맡고 좋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 막 전환을 해서 조금 이제 대주주가 좀 이제 베니핏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그런 포인트 잘 잡은 것 같은데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 밥캣은 확실하게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 상방은 제한돼 있다. 오히려 이제 합병을 아예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주가는 한 6만 원까지는 충분히 바라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굉장히 비판적인 평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방산주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북한의 이제 파병설 이슈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이 또 오늘
그 LPR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구리 가격의 반등이 기대가 된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 몇 년간의 겨울에서 봄까지는 항상 구리 가격이 올랐다라고 한 한국투자증권 분석도 있습니다. 자, 북한의 파병과 이 방산주는 상관관계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이거를? 네, 일단은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북한이 이런 대규모 파병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이제 하냐에 따라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이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고심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오늘 방산주들의 강세는 좀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다른 이유가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있는 방산주로 좀 더 수급이 올리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한국 항공우주 같은 종목이 오늘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수리온 수출에 대한 어떤 단독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풍산 같은 경우가 이제는 이제 분할에 대한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분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여기에 또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방산주들이 다 같이 한번 시세를 나오고 이것이 또 파병에 대한 부분들까지 엮여지면서 좀 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방산주들의 경우에도 얼추 약간 좀 뭐랄까 좀 과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 로템은 제가 올 초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항상 그렇지만 한 달 전까지만 이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21일이기 때문에 MSCI 편입이 거의 한 3주 정도 된 상황이 남아 있죠. 그렇다면은 그 투자 포인트 하나가 지금 날아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둘씩 이제 투자 포인트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좀 차익 실현 관점을 하면서 약간 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MSCI 정기 변경을 앞두고 현대로템은 이미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LIG 넥스원도 시총이 5조 6천억 원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방산주들이 이게 대거 편입되는데 현대로템에 이어서 LIG 넥스원도 같이 편입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통 6조가 넘으면 거의 확실하게 편입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조 5천억의 이상으로 되면은 거의 유력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롯템은 6조가 넘었고 이제 LIG 넥스원은 5조 5천억, 6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충분히 지금 사실 빠질 이유보다 올라갈 이유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6조까지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런 종목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은 종목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때 어떤 걸 보셔야 되면 일단은 종목 선정일은 이제 뭐 발표가 11월 7일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네. 발표 이후에 한번 세론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한번 발표 이후에 이제 우수수 이제 기대치가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건데 그 이후 또부터 리밸런싱까지 분명히 외국인들의 사전적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유지하게 되고 이제 리밸런싱 당일이죠. 1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조금 하락 추세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방 자리가 엄청나게 높다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락 지금 당장은 하락의 관점보다는 상승 혹은 이제 유지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되 이제 리밸런싱이 마무리된 11월 25일 이전에는 어느 정도 매매를 마무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있다는 데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아연이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 오늘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먼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고영욱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영품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공개 매입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배임이었습니다. 가처분을 제기한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정상 가격보다 높은 주당 89만 원의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약탈적 M&A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공개 매수 가격이 회사의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언할 수 없어서 회사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네. 덕분에 지금 주가도 단숨에 이 공개 매수가 부근까지 치솟아 올랐는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서로 대립하는 이 양측 입장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입니다. 앞서서 1차 가처분 결정에서 재판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 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서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어 자기 주식 공개 매수가 23일까지 진행되나 막대한 차익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 고저가 훼손되고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법적 리스크를 덜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은 고려아연 지분 20% 취득을 목표로 오는 23일까지 주당 89만 원의 자사주 공개 매수를 진행합니다. 목표 수량은 고려아연 17.5%, 베인캐피탈은 2.5%입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 영풍연합의 국가기관 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자사주 매입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목표치를 채운다고 해도 MBK 연합의 지분율이 좀 밀립니다. MBK 파트너스는 공개 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총 표대결로 가면 어느 쪽이 이길지는 국민연금 손에 달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네, 올해 내내 한 40만 원대 수준이던 주가가 지금은 9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주가 흐름의 결말을 어떻게들 예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거 글쎄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상장사들 보시게 되면은 대주주들이 적은 지분을 가지고서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결국은 이제 외부에서 이런 어떤 적대적 M&A가 왔을 때 적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본인의 어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판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벤트가 끝났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주주분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주가의 어떤 상승을 통해서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알아보는 시간 엔터프라이스 시작합니다. 이 두 개의 키워드만으로도 이제는 누구나 이상장사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CS윈드. 세계 3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업체 블라트를 인수하면서 올 들어 전체 매출비 중에 33%가 새로운 사업으로 채워졌고 덕분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풍력 구조물 업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CS윈드의 주가는 오히려 3년 전보다도 한참이나 낮아져 있죠. 이 공급망 불안으로 물가가 치솟으면서 글로벌 풍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중단되는가 하면 풍력 터빈이나 블레이드도 아닌 타워가 얼마나 진입 장벽이 높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CS윈드의 풍력 타워 점유율을 발전소 발전 용량 합산을 통해 추정해 보면 대략 13% 이 정도에 불과한데 경쟁자들이 그만큼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 시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트럼프 리스크까지 주가의 성장을 가로막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죠. 다만 해석은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 고금리와 인플레는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고 또 갈수록 풍력발전소가 대형화되는 트렌드를 감안한다면 20년간 진동과 하중을 견뎌야 하는 풍력타워의 기술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미국의 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오히려 늘었고
풍력주도 집권 초기에만 충격을 받았을 뿐 S&P 500을 월등히 압도하는 수익률을 나타냈다. 많은 학자들은 이번에 이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미 의회가 IRA 보조금을 축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2032년까지의 이 보조금 혜택이 명시돼 있는 만큼 법안을 바꾸면 글로벌 기업들의 소송 세례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내년이 유럽과 미국의 이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설치가 가속화되는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수요 역시 기존의 4-5배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CS 윈드의 내년도 추정 PER은 이 8배에서 16배 정도 이 글로벌 풍력 업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주가 수준은 적정한가? 지금부터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성훈 이사님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됐었던 2021년도부터 거의 이제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신재생 역시도 금리 인상에 상당히 피해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바이오가 먼저 이제 바닥에서 올라서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역시도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될 섹터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CS 윈드 같은 풍력주들이 CS 윈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에서 좀 바닥에서 꿈틀꿈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추세를 아직까지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떤 방향성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역시나 우상향으로 잡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S 윈드만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나 미국에서는 육상, 유럽에서는 풍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는 공고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법인은 증설을 이제 올해면은 다 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레버리지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는 풍력은 이제 보조금 없이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도 약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과거와 달리 생산성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이제는 효율에 대한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그 효율의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최근에 나온 9월달에 나온 보고서를 보시면 이건 뭐냐면 전 22 총재였었던 드라기 총리, 지금 이탈리아의 총리죠. 그분이 만든 어떤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유럽이 살아날 길은 신재생 쪽으로 요리를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어떤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럽도 이제 신재생에 오히려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가 오히려 적절하게 제일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 대표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CS 인드가 갖고 있는 성장성과 이제 실적 개선세는 또 분명히 주목해 볼 만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 연수까지 배연수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서 분명히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투표의 역사를 계속 돌아봤었을 때 분명 신재생 쪽에 이미 선반영되어 있지만 한 번쯤에 쇼크가 추가적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한다고 가정하게 된다라고 하면 4만 원 중반대가 분명히 매력적인 베팅할 만한 자리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선이 한 2주,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굳이 현재 구간에서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은 이제 비가 이제 예보가 돼 있는데 굳이 나가기보다는 일단은 매도하고 차후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성과 주가랑이 연계가 분명히 될 수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저라면은 트럼프 당선 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매도세와 혹은 이제 바닥을 잡고 난 이후의 움직임을 보는 게 좋지 지금 당장은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4만 원 초중반까지는 빠졌었을 때 매수 관점이지 지금 당장은 매도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B는 피하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적정 가치를 분석하는 엔터프라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